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 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오래전 조미료 광고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삶에서도 뿌듯하고 충만하고 기쁨과 보람이 차오르는 순간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레시피가 있듯이 멋진 삶을 위한 레시피로 바오로 딸에서 나온 황창현 신부님의 사는 맛, 사는 멋을 소개합니다. 그래, 바로 이게 사는 맛이야 라고 감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자녀 교육. 인디언 시아족은 아이가 태어나면 첫 기도를 이렇게 바친다. 여기 아이를 잠자리에 눕힙니다. 이 아이가 생명을 주시는 어머니 대지를 알게 되길, 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가슴에서 좋은 말만 나오길,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어른으로 쑥쑥 자라길, 그리하여 나이 들어서는 모두의 존경을 받게 되길,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 되길 빕니다. 인디언은 자녀가 태어나면 자연과 우주, 하느님께 봉헌하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개 어린 자녀를 바로 학원에 봉헌한다. 세상에 태어난 자녀가 사는 맛을 배우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참된 부모의 도리인데 공부만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좁은 학원 오리에 가두어 키운다. 교육의 목적은 인성교육과 지식 습득에 있는데도 사회생활 하면서 갖추어야 할 예의, 도덕, 기쁨, 이웃사랑은 가르치지 않고 초등학교 때부터 오로지 지식 쌓는 교육만 한다. 인성교육은 시키지 않고 지식 중심 교육만 하는 학교라면 학원과 무엇이 다를까?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한술 더 뜬다. 좋은 인성을 갖추는 데 도움되는 체육, 음악, 미술 교육이 대학 입시 과목이 아니라고 교과 과정에서 없애버리다시피 한다.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에 나오는 과목만 달달 외우니 메마른 영혼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인데 오로지 외모, 학벌, 출세, 돈에 의해 결정된다는 집단 최면에 걸려 있다.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와 돈과 상관없이 강원도 산골에서 자연과 벗하며 농사짓고 생활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외롭기는커녕 사는 맛만 더 깊어간다. 행복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은데 너무 어렵게 찾아 헤매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 많은 이가 행복을 대학 졸업하고 난 뒤, 판검사 되고 난 뒤, 돈을 많이 번 뒤로 미루면서 20, 30년의 젊은 시절을 암흑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저지른다.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부모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녀를 학원과 성적에 가두는 순간부터 행복은 멀어져 간다. 자녀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면 몸을 써서 살 팔자인지 머리를 써서 살 팔자인지 잘 판단해서 부모가 바라는 삶을 강요하지 말고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하면 된다. 독일 숲속 유치원에는 영성생활을 가르치는 과목이 있다.
유치원 아이에게 무슨 영성교육을 하느냐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자연의 혜택, 우주의 신비, 하느님 은총에 대해 가르치는 교육은 아이가 세상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초를 다져주는 작업이다. 아름다운 영혼,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열정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면 아이들은 한 차원 높은 정신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커가면서 존귀한 존재로 변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일이 신앙교육이다. 고등학교 다닐 때 가치 있는 삶에 대한 훈화는커녕 서울대학 들어가는 학생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자란 인재들이 세상을 망친다. 청소년 시기의 중요한 교육은 영어, 수학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 높은 이상이다. 공자는 제자 안연을 통해 진정한 교육은 글자가 아니라 사람 도리를 가르치는 데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공은 똑똑해서 스승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머리는 안연을 훨씬 앞질렀다. 하지만 공자는 학문이 떨어져도 어진 성품을 지닌 안연을 수제자로 삼았다. 자공이 하루는 화가 나서 안연보다 자기가 훨씬 똑똑한데 왜 자신을 수제자로 삼지 않고 바보 같은 안연을 수제자로 삼느냐고 스승에게 따진다. 이때 공자가 말하길, 너는 고기가 있으면 아버지만 해드리려고 남 모르는 장소에 숨겨놓고 주위 사람 몰래 아버지에게 고기를 삶아 대접하지만 안연은 고기가 있으면 아버지와 가장 친한 친구를 모셔다 함께 드시도록 배려한다. 너는 부모를 잘 모시는 양능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부모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양지는 할 줄 모른다고 가르쳤다. 인류 역사의 큰 스승이라 불리는 공자는 공부를 잘하는 자공은 차석 제자로, 효심이 깊은 안연은 수석 제자로 삼았다. 공자는 안연이 젊은 나이에 죽자 하늘이 나를 버렸다고까지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인간성이 나빠도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요즘, 세상의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공자의 모습이다. 링컨 대통령은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어머니에게 최고의 윤리 교육을 받았다. 링컨 어머니는 성경에 나오는 교훈을 읽어주며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다. 어머니 낸시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늘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어린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늘 기억하고 살았고 훗날 대통령이 되어 오늘의 나는 어머니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성경에 기초한 윤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백했다. 미국 제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흑인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 자녀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자라게 되어 있다. 주위 사람을 도와주도록 가르치면 자선 사업가가 되고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가르치면 신앙인으로 자란다. 오로지 공부만 가르치면 따뜻한 인간성은 사라지고
공부만 아는 사람으로 자란다. 행복한 부부 되기. 2년을 복무하는 군인들도 국토 방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2달가량 훈련을 받는다. 신부들은 사제로 잘 살기 위해 7년 동안 사제 수업을 한다. 7년을 훈련해도 온갖 난관에 부딪혀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라온 환경뿐 아니라 신체 구조까지 완전히 다른 남녀가 멋진 남편, 사랑스런 아내 되기 위한 훈련이나 교육 한번 받지 않고 덜커덕 결혼해버린다. 예단 준비하고 아름다운 드레스 입고 일가 친척 한데 모여 사진 찍는 화려한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닥치는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훈련이 더 중요하다. 부부로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고 살라는 혼인 주례사 한 번 듣는 것만으로 만사 형통인가? 부부 문제는 사랑만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부부도 많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끊임없는 잔소리는 용서가 안 되듯이 사랑에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결혼하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환상을 가진 젊은 남녀의 경우 헤어질 확률이 높다. 남편 될 사람은 아내가 친엄마처럼 무조건 잘해줄 거라 믿고 아내를 늙은 엄마 대용품쯤으로 생각하면서 젊고 예쁜 여자와 결혼한다. 아내는 남편이 친정 아빠처럼 따뜻하게 돌봐줄 거라고 굳게 믿으며 결혼한다. 하지만 엄마처럼 무조건 감싸고 용서해주는 아내는 없다. 엄마는 아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제 몸에서 나온 자녀이기에 용서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친엄마처럼 오래 참아주기는커녕 바로 헤어지자고 한다. 아내 또한 남편이 친정 아빠처럼 잘해주리라 기대하지만 그런 남편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결혼 생활은 연애할 때처럼 마냥 좋은 일만 생기고 달콤함만 지속되지는 않는다. 부부로 살다 보면 경제 문제, 주도권 싸움, 육아 방법, 살림살이 분담 문제, 시댁 식구와의 갈등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지뢰들이 곳곳에 묻혀 있다. 결혼은 달콤하기만 한 꿈이 아니고 현실이다. 엄마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자녀 교육이다. 하지만 자녀를 출세시키겠다는 지나친 욕심에 사랑을 듬뿍 주고 도우미 역할만 하면 되는 엄마의 본래 직분은 사표 쓰고 스스로 공부를 가르치는 엄격한 선생님으로 발령낸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의 직분을 내던지고 선생님 자격으로 가르치는 일에 얼마쯤 관여할 수 있다. 한글도 가르칠 수 있고 구구단도 가르칠 수 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엄마가 가르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줄어든다. 요즘은 초등학교도 산수라 하지 않고 수학이라고 해서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수두룩하다. 영어 발음도 자녀가 훨씬 좋다. 엄마가 영어를 발음하면 자녀는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자존심 상한 엄마는 더 이상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은 포기하고 점수 확인하는 권위적인 감독관으로 또다시 전보 발령을 낸다. 따뜻한 엄마는 온데간데 없고 엄격한 감독관으로 돌변해서
자녀에게 기껏 한다는 말이 수학 점수 몇 점 받았어? 이번에는 몇 등 했어? 지난달보다 성적이 더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이나 들어가겠어? 라는 말뿐이다. 점수 감독하는 엄마를 좋아할 자녀는 없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녀는 감독관인 엄마에게 심한 거부감을 갖는다. 그런 자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는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인류 대학의 꿈이 점점 멀어지면 자녀 가슴에 비수 꽂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위층 아이는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다느니 옆집 아이는 과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느니 앞동 아이는 전국 시험에서 1% 안에 들었는데 너는 학원을 4군데나 보내주는데도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며 남들과 비교하고 몰아대면 사춘기 아이는 시험 성적 감독관에게 분노가 폭발한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리니까 멋모르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 오로지 공부만 시키려는 엄마에게 더 이상 자기 인생에 끼어들지도 참견하지도 말라고 냅다 소리를 지른다. 심지어 엄마가 사주는 옷을 촌스럽고 유치하다며 방바닥에 내던지기까지 한다. 이미 마음이 다친 아이는 시험 성적 관리하는 감독관 역할도 사랑을 주지 않는 엄마라는 직분도 다 반납하라고 해고 통지를 한다. 시시콜콜 참견하는 엄마의 보살핌을 정식으로 거부했는데도 상황 판단을 못한 엄마는 하루 종일 자녀한테만 모든 관심을 쏟아붓는다. 엄마가 하는 참견이 지겨운 자녀는 가출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부모 역할도, 선생님 역할도, 감독관 역할도 해고당하고 할 일이 없어져 버린 엄마들은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하다. 25년 넘게 오로지 자녀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자녀가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거절하면 갑자기 실직한 기분이고 할 일도 없어지고 외롭다. 자녀한테만 삶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은 엄마들은 이때부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다. 자녀가 떠난 자리를 남편이 채워주면 좋을 텐데 자녀 교육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 살다 보니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손만 잡아도 가슴이 뛰고 행복한 시절이 있었는데 자녀 낳고 공부시키고 학원비 마련하느라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여행을 다니거나 데이트를 해본 기억이 까마득하다. 엄마가 자녀 교육에만 미쳐 있으면 남편이 외로운지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는지 중년의 위기는 잘 견디고 있는지에 대해 도통 관심이 없다. 그저 남편은 아이 학원 하나 더 보낼 돈만 벌어오면 된다. 아내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남편은 자신이 돈 벌어오는 기계일 뿐이라는 자괴감에 사로잡히고 집 밖에서 겉돈다.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에게 거부당하고 난 뒤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기 시작할 때쯤 비로소 남편과 사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깨닫는다. 뒤늦게 부부 사이에 넓고 깊은 골을 메우려 애쓰지만 쉽지 않다. 더욱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여자로서의 매력이 사라진 본인을 남편이 거들떠볼 생각도 안 하면 아내는 어디 한 군데 마음 둘 곳이 없는 듯한 쓸쓸함을 느낀다.
여자 나이 50세가 되면 갱년기가 시작된다. 아이들 다 키우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었던 일, 좋아하는 일을 하리라고 다짐했건만 주름이 하나둘 늘어나고 깜빡깜빡 기억력이 사라지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엄두도 못 낸다. 평균 49살이면 폐경기가 시작된다. 천년 만년 고울 것 같던 피부에 주름이 생긴다. 눈가, 볼, 입가도 처지고 화장을 해도 분이 곱게 스며들지 않고 여기저기 뭉쳐서 떡칠한 것 같은 모습이 되면 슬프다. 젊은 아이들이 웃으면 눈가와 입가에 시원스럽고 예쁜 표정이 만들어지는데 갱년기에 들어선 주부들은 아무리 꾸며도 예뻐 보이는 눈초리가 되지 않는다. 몸매도 뱃살이 2겹, 3겹 잡혀 곡선이 살아나지 않아 맵시 있는 치마는 입지도 못하고 통바지를 입기 시작한다. 같은 나이 연예인들은 늙지도 않는다. 남편과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 집안에 처박혀 젊은 청춘을 다 보낸 자신의 모습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서글프다. 갱년기가 시작된 주부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황당한 일은 기억력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시장을 가야 하는데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지 도대체 기억이 나질 않는다.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지갑에 발이 달렸는지 보이질 않는다. 찾다 지쳐 물 좀 먹는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김치통 위에 지갑이 곱게 모셔져 있는 걸 발견하면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는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다 왜 올라가는지 잊어먹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1층과 2층 중간에 서서 고민하는 여인들도 있다. 과연 내가 지금 2층으로 올라가는 중일까? 1층으로 내려가는 중일까? 이쯤 되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50대가 넘는 주부들이 신체적으로는 불면증, 요통, 근육통, 관절통, 피로가 밀려온다. 몸도 마음도 지친다. 이때 스스로 몸을 보호하고 치료도 해야 하는데 집안 사정이 복잡하게 돌아간다. 자녀는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직도 못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실직한 남편은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으면 마음 다스리기가 어려워진다. 50평생 살면서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것 없이 나이만 먹었다고 생각하면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더욱이 천년 만년 품 안에 머무를 줄 알았던 아들이 자신보다 훨씬 예쁜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면 유일한 삶의 기쁨마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든다. 이때부터 심각한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리기 시작한다. 50대가 넘은 주부들이 빈둥지 증후군에서 탈출하려면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 노래교실도 나가고 운동도 시작하라.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면 정서적으로 충만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보람도 느낀다.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리는 주부들에게 가장 좋은 약은 신앙생활이다. 기도를 통해 자녀와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 영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성당 교우들과 함께 희정도 참가하고 단체 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면 좋다. 갱년기 증상과 빈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는 다른 친구들을 만나 서로 대화하며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이 행복하다. 며느리가 행복해야 시부모가 행복하다.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리는 여인들이여, 자신에게 투자하라. 행복한 노년 보내기. 태양은 하루에 2번 아름답다. 동해에 떠오르는 아침 태양은 온 세상을 태워버릴 기세로 빨갛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온 집안이 환히 밝아지는 이치와 같다. 동그란 불덩이가 얼마나 빨리 솟아오르는지, 감탄사를 외치는 사이 수평선 위로 불쑥 올라온다. 자녀가 쑥쑥 자라는 모습 같다. 하루 종일 하얗던 태양이 서해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붉은색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붉은색으로 변한 태양은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게 싫은지 서해 들판과 산과 바다를 물들이면서 하염없이 뜸을 들이다 사라진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늙으면 몸의 기운도 떨어지고 세상 살아가는 재미도 별로 없이 하루빨리 하늘나라로 가면 좋겠는데 쉽게 죽지 않는다. 지는 태양은 서해를 붉게 물들이며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기라도 하는데 황혼 시기를 보내는 노인들의 삶은 칙칙하고 우울하고 무료하고 외롭다. 100년 전과 달리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시대를 사는 요즘 노인들은 젊은 사람한테 존경받기가 쉽지 않다. 휴대폰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다. 삐삐로 시작한 통신기계는 휴대폰으로 발전해서 이제는 알아듣기도 어려운 스마트폰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노인들은 변해가는 정보기술 시대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 손자가 휴대폰 메시지 하나 제대로 발송하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할 리 없다. 옛날에는 손자들이 할머니 무릎 베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긴 밤을 보냈는데 요즘은 텔레비전이나 컴퓨터가 옛날 이야기를 다 해준다. 굳이 할머니 무릎을 빌릴 필요가 없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권위를 텔레비전이나 컴퓨터가 대신한다. 그러니 노인이라고 존경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도 없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시당하고 초라하게 늙어가는 집에는 아름다운 전통이 생길 수 없다. 더욱이 효도하는 모습을 본 적 없는 손자, 손녀들이 어른이 되면 늙어가는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할지를 모른다. 추석이나 설 명절에 늙은 부모님과 함께하지 않고 어린 자녀들 손잡고 스키장이나 해외여행을 떠나면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는다. 자녀들은 어른이 되어 연휴가 생기면 자기들끼리 놀러 가는 걸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모라는 뿌리를 가지고 산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튼튼할 수 있고 나무가 튼튼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만일 늙은 부모라는 뿌리가 외로움과 병으로 썩어가면 자녀라는 나무는 시들시들 병들어갈 것이다. 나무가 병들면 결국 맛있고 탐스런 열매를 맺을 수 없듯 훌륭한 손자, 손녀가 나올 수 없다. 명문가는 저절로 탄생하는 게 아니다. 길이 남을 집안을 일으키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면 늙어가는 부모에게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노인 학대는 나무 뿌리를 도끼로 잘라내는 행위다. 뿌리에 거름도 주고 물도 듬뿍 주어야 튼튼한 나무가 하늘 높이 자랄 수 있듯 늙은 부모가 인간 품위를 잃지 않도록
효도해야 한다. 행복하게 사는 법. 웃어라.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 자지러지게 웃는데 어른들은 하루에 15번쯤 웃는다. 노인들은 하루에 5번도 웃지 않는다. 웃는 숫자가 줄어들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았다면 그날은 살아서 움직인 게 아니고 시체로 하루를 보낸 것이다. 메릴린 먼로는 유머가 없는 사내와 상대하는 것은 마치 감자를 날로 먹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공자도 건강하고 싶으면 분한 것은 참고 많이 웃으라고 충고했다. 똑똑하기로는 세계 최고인 아인슈타인도 나를 키운 것은 유머이고 내 최대 장기는 농담이다 라며 천재조차 웃음이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알려주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주름살이 가득한 할머니도 웃는 모습은 예쁘다.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 해도 사자처럼 잡아먹을 듯한 모습을 하고 분노를 터뜨리면 무섭다. 세계 어디를 가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웃음만 잃지 않으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웃으면 탁월한 면역력이 생긴다. 1996년 로마 린다 대학의 리 버크 교수는 웃음의 면역 기능 강화라는 논문에서 실험자에게 유머 비디오를 보여준 후 혈액을 분석한 결과 항균체인 감마 인터페론 수치가 다른 사람에 비해 200배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웃어서 면역력이 강력한 사람은 감기도 잘 걸리지 않고 바이러스에도 쉽게 감염되지 않는다. 웃음의 두 번째 혜택은 온몸을 마사지해주는 효과다. 온화한 얼굴은 얼굴, 목, 어깨의 근육을 적당히 이완시켜 근육통을 없애준다. 2시간가량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배가 고프다고 호소한다. 배를 움켜쥐면서 웃으면 내장 운동이 활발해져 장약 100번 먹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 웃으면 복도 오지만 굵고 단단한 황금색 똥도 선물로 받는다. 배가 당길 만큼 웃을 때 복식 호흡이 저절로 되고 횡격막이 상하 운동량을 증가시켜 폐와 장기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혈액을 공급한다. 웃는 행위가 곧바로 유산소 운동이다. 불행한 감정은 우울증과 패배의식, 스트레스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결국 하루를 살면서 웃는 시간보다 심각한 얼굴로 볼똘히 고민하는 시간이 많다.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분위기 전체가 가라앉는다. 하지만 하얀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의도적으로라도 웃어야 한다. 행복한 일이 생겨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가벼운 수술을 할 때 간지럼을 태우면서 수술한 사람이 마취시켜 수술한 사람보다 실제로 덜 아프단다.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 아파할 때 진통제로 놓아주는 마약보다 배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구르며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이 300배에서 700배나 더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명문대학을 나오며 지위가 높고 돈 많은 사람이 매력 있는 게 아니다.
누구한테나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들어주고 기분 좋게 웃어주어라. 그런 사람이야말로 매력 덩어리다.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 해도 내 이야기를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들어주면 호감이 간다. 조각같이 잘생긴 남자라 하더라도 웃지 않으면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웃음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개는 입이 튀어나와 웃을 수 없다. 예쁜 치아와 입술과 입 주위 근육을 가지고 웃지 않는 인간은 개의 표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잠언 17장 22절에 즐거운 마음은 건강을 좋게 하고 기가 꺾인 정신은 뼈를 말린다는 말씀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웃어라. 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